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한국당이 비대위원장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나열해 놓고 여기저기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거론되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정말 비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고 뭔가 혁신을 해볼 생각이면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 먼저 언론에 떠들고 당사자적인 얘기도 안 하고 이것을 이제 와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부인하게 만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이회창. 언제적 이회창 총재입니까? 이해창 전 총재는 정치에서 은퇴한 지도 꽤 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회고록도 이미 집필한 바가 있죠. 예. 거기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게 던지는 고언들이 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톤의 이야기도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언을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근들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불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기를 전혀 당사자하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라고 흘린다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도올 선생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이국종 교수 이름도 거론돼서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국종 교수가 거길 왜 가요? 한나라당이 수술대에 올랐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대에 오른 한나라당을 치료하는 것은 정치적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외과 집도의를 데려와서 당을 바꾸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선 그런 얘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왜 해볼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구난방으로 논의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이걸 또 기자들한테 다 흘리고 이런 건 정말 조심해서 준비해서 맡으실 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서 정말 세심하게 모셔와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거론되는 분 중에 일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양반은 이전부터 계속 이런 종류의 혁신위원장이나 거론될 때 나는 학자니 연구로 말을 하겠다고 해서 거절을 해왔던 대상이라 본인이 전혀 의사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김병준 전 총리 여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맡기면 맡을 수도 있겠다는 지난번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여야가 동의하는 총리를 같이 모시자라는 그런 변칙적인 의견이 제시됐을 때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본인이 맡을 의혹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엔. 민주당에서 거론했던 김종인 대표 안도 있었고 이제 뭐 김병준 명예교수의 안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김종인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 국회의장을 했던 박관용, 김형호, 정의화 이런 분들도 거론이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침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수를 새로운 40대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뜻에서 전희경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니 전희경이가 그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렇습니다. 탈퇴한 주사파들의 모임에서 교육을 받아서
주사파를 반대하는 것에 아주 큰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그 외에는 뭘 하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 양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6명의 후보군을 추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람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흘리고 뭐 할 사안입니까? 이 재밌나 보죠. 자유한국당 분들은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이 재밌으신가 봐요. 기자들 만나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마평을 지금 얘기를 자기들이 할 단계입니까? 최장직 교수 같으면 모셔와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거 필요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보수는 존재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겠습니까? 근데 대의정치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치적 보수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박근혜입니까? 박근혜가 하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대의정치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을 운영해 왔으니까 지금 철퇴를 맡고 있는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아니면 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든 뭐 큰 관심 없습니다만 여하튼 정치적 보수의 목소리를 담보할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이들이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대결하고 다투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 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혼자 80% 90% 의석을 점유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에 가지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작용은. 예.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런 행동들 36명의 후보군이라고 막 여기저기다 떠들고 다니면서 기자들한테 흘리고 이런 의견이 보도가 되게 하고 희희낙낙 거리는 순간 도올 선생 포함해서 최장직 교수라도 그렇고요. 김황식 전 총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여기 껴줬으니 고마우니 나를 꼭 좀 뽑아주세요 얘기하겠습니까? 이국정 교수 같은 분은 진짜 뭐 본인한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당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흘려보는 수준에서 그쳐서 혁신을 우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예. 지금이라도 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서 이해창 회고록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해창 전 총재를 못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해창 총재의 이야기는, 이 고언은 좀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하는데 이렇습니다. 정말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의 가치에 배반한 행동을 한 정치인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 다음 책임자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당 관리 체제에 유유낙낙 순응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직언하지 못하는 나약한 행태로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농단하는 기막힌 일을 가능케 했다. 이런 고언들은 좀 듣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오늘 모여서 또 정책과 개혁 관련돼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산적인 얘기들, 필요한 얘기들을 주고받아서 국민들,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가져보고요. 예. 거듭나기 어려워지면 뭐 잦은 폐업이라도 좀 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예. 어제 정치쇼에 출연했던 정두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씨, 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했던 분 아닙니까? 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죠. 그런데 말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홍석현 회장한테 맡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이 동네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창 전 총재 같은 분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인물이 없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고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금목자욱이라고 했죠. 자유한국당 근처에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오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것은 뭐 자업자득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쓸 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요 차기 대선 주자급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뽑는 비대위원장은 딱 1년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당대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번에 뽑히면 2년 후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담당할 대표는 1년 후에 뽑고 이번엔 임시 당대표로서 1년만 맡는 그런 한시적 리더십을 모시자 이런 얘기인데 그 1년 동안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잘 짚었습니다만 정치 정당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개혁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친박 진박이니 이런 충성 맹세를 하면서 달겨들었던 의원들이 가장 먼저 교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의 간판과 중진 의원들이 같은 상태에서는 다음번 자유한국당의 총선도 저는 뭐 기대해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입장에서야 지금 이대로만 공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신 초선 의원들 다 재선 의원으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뭐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또 어디 가서 더러웠던 과거를 씻는다고 손이나 씻고 있고 어디 가서 또 뭐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발을 닦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반성문 쓰고 뭐 할 수 있는 이벤트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까지의 권한을 가지는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까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비대위원장을 맡아야겠죠. 근데 그런 인물이 과연 있을지 그러한 움직임을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감내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정두원 정태근 의원 말로는.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은 구경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쇄신이 안 되면은 당 이름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뭐 로고도 좀 바꾸고 지금 있는 로고는 진짜 너무 구린데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네, 뭐 딴 건 바라지 않고 미관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죠. 굉장히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체력을 가진 특전사 출신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소화할 수 없는 살인적 스케줄이 계속 되다 보니 그 며칠간 쉬게 됐는데 그동안 또 별 말들이 많았죠. 난 정말 기본적으로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공개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대통령에게 박근혜 7시간을 갖다 붙이면서 뭐 25배를 더 노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른 게 아닌가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근혜처럼 무단 결근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휴가계를 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그게? 박근혜 세월호 당시에 청와대 스케줄 저도 직접 받아서 확인해 본 바 있는데요. 그 앞뒤로 한 서너 달 가까이 수요일마다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가 주 5일 근무도 힘들어서 토일은 당연히 놀고 월화수목금 중에서도 반드시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안 잡고 그나마 월화목금에도 일정이 없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일정이 없다고 해서 일정이 없는 건 아니겠죠. 비공개 일정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요일은 아예 노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당시 청와대 춤추관에서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대통령의 일수일투족을. 지금은 몇 시간만 비워도 왜 비우는지를 그렇게 따져 묻는 기자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호 당일에도 결국은 무엇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지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냥 허송세월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병가는 공개적으로 쉬기로 하고 본인의 연가를 써서 쉰 것이고 게다가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나 인명피해 사건이 벌어지면 문 대통령이 당연히 관절을 박차고 나와서 현장에 복귀해서 핸들을 잡을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박근혜 씨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지 저는 김문수 의원 원래도 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정치 그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박근혜에 기대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10%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 지금 그것이 보수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해요. 아마 저보다도 건강할걸요? 44살인 저보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김용민 PD님이랑 저랑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등산을 하면 김 PD님과 저는 먼저 부둥켜 안고 중간에 주저앉겠죠. 근데 문 대통령은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히말라야를 갔다 온 분이에요. 아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 저 건강 이상설 제기하는 사람들 히말라야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얘기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인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문재인이 히말라야 안 가고 간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